새벽 3시, 당신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6시간째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읽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아무렇지 않은 척 나타나서 적당한 변명을 늘어놓겠죠. 그리고 당신에게 약간의 관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가슴속 고통을 모두 잊어버릴 것입니다. 잠깐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불면의 새벽보다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유령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겨우 인식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는 진실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진짜 사랑받는 남자가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신의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지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사라졌다가 돌아올 때마다, 희망을 줬다가 당신을 무시할 때마다, 당신의 호의는 받으면서 관심에는 절대 보답하지 않을 때마다, 이것은 그녀가 원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옵션으로서 더 유용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녀는 당신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부를 때마다 달려갈 때, 잔치인 것처럼 부스러기를 받아들일 때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을 조종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잘 작동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카지노입니다. 슬롯머신은 항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계속 게임을 하도록 딱 그만큼만 줍니다. 지금 당신에게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떠나버릴 테니까요. 그렇다고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통제력을 잃을 테니까요. 관심, 애정, 신체적 흥미를 측정된 용량으로 줍니다. 당신이 계속 투자하도록 딱 그만큼만. 하지만 당신이 안정감을 느낄 만큼은 절대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발버둥칠수록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은 당신이 그 불확실성을 케미스트리로, 강렬함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열정으로 착각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실제 생활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겔은 8개월 전 직장에서 카를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상냥하고 때로는 차갑습니다. 월요일에는 하루 종일 다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화요일에는 겨우 응이라고만 답합니다. 수요일에는 중요한 프로젝트 도움을 요청합니다. 목요일에는 그의 앞에서 다른 남자와 시시덕거립니다. 미겔은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오늘은 어떤 카를라가 나타날지 궁금해합니다. 이미 선물에 수십만 원을 썼습니다. 이사를 도와줬고 새벽에 3번이나 데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키스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겔이 포기하려 할 때마다 카를라는 희망을 되살리는 무언가를 합니다. 더 친밀한 대화, 칭찬, 특별한 눈빛. 그러면 미겔은 생각합니다. 오늘이 모든 게 바뀌는 날이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겔은 자신을 유용한 남자 형제 정도로 보는 누군가를 위해 8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카를라는 다른 남자들과 데이트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미겔을 무료 감정 지원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파울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파울로는 페르난다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 그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진지한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상호적이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시간도 당신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합니다. 페르난다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파울루는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녀의 삶에서 물러났습니다. 3주 후 페르난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대화했고 만났고 지금은 2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명한 차이. 파울루는 명확한 경계가 있었고 부스러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혼란을 관심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그는 단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것이 그녀 안에서 진짜 끌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주 이런 진실한 내용을 올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됐다면 당신 주변에도 이것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지금 당신의 상황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직접 읽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초반에 약속드린 것을 드릴 시간입니다. 당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10가지 신호, 그리고 각 신호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 그녀는 무언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습니다. 며칠, 때로는 몇 주씩 사라집니다. 하지만 무언가 필요할 때는 항상 돌아옵니다. 직장 도움, 이동수단, 빌린 돈, 다른 남자들 때문에 우울 어깨. 줄리아와 라파엘의 경우 그녀는 한 달 동안 그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안녕, 잘 지냈어? 내일 새벽 6시에 공항으로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라파엘은 약속을 취소하고 갑니다. 그녀는 여행에서 만난 남자 이야기를 내내 합니다. 실질적 결과, 당신은 수요에 따른 서비스가 된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음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다른 약속이 있어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당신의 시간이 가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당신이 필요할 때 그녀는 절대 없습니다. 당신의 중요한 행사, 생일, 회사 파티, 가족 모임에 초대하면 항상 변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의 계획을 위해 언제든 비어있기를 기대합니다. 너 생일 파티 못 가겠어. 약속이 있어서. 그런데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 약속은 집에서 드라마 보는 것이었습니다. 실질적 결과, 당신의 감정과 행사는 절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당신은 항상 뒷전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번 거절당하면 더 이상 초대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더 이상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3번째 신호, 그녀는 당신 앞에서 다른 남자들과 시시덕거립니다. 그녀는 당신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있을 때 공개적으로 다른 남자들과 시시덕거립니다. 이것은 권력 시위입니다. 나한테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는지. 파티에서 그녀는 당신이 가구처럼 서 있는 동안 20분 동안 어떤 남자와 그의 팔을 만지며 대화하고 웃습니다. 실질적 결과, 그녀는 당신이 무례함을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닌 것이 정상이라고 믿도록 조건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나십시오. 화를 내면서가 아니라 차분하게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녀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4번째 신호, 다른 남자들로 당신을 질투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멀어지기 시작할 때마다 신비롭게도 다른 남자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개가 나를 데이트에 초대했어. 누군가가 내가 예쁘다고 했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3일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직장 동료 준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당신은 그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고 다시 달려갑니다. 실질적 결과, 당신은 동물처럼 조건화되고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그녀는 정확히 당신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관심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래, 잘 됐네. 그리고 화제를 바꾸십시오. 질투심을 보이는 순간 그녀는 이 도구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5번째 신호, 관계를 절대 정의하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당신들은 항상 그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알아가는 중이야. 서두르고 싶지 않아. 어떻게 될지 보자고. 번역하자면 당신을 냉동고에 넣어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커플이 하는 모든 것을 이미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 빼고 누군가 같이 있냐고 물으면 그녀는 불편해합니다. 아, 복잡해요. 실질적 결과, 감정적 안정감이 없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 한 번만 명확하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사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대답이 모호하다면 그 자체가 대답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은 거절입니다. 6번째 신호, 친밀감의 부스러기를 줍니다. 여기서 키스 한 번, 저기서 손을 잡고 가끔 더 친밀한 대화. 당신을 계속 물려있게 할 만큼은 주지만 뭔가 진짜를 만들 만큼 일관성 있게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밤을 함께 보냅니다. 마침내 무언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당신을 친구처럼 대합니다. 전날 밤에 대해 묻자, 아, 우리 술을 마셨잖아. 그렇지. 라고 합니다. 실질적 결과, 당신은 추억으로 살아갑니다. 계속 거기 있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좋은 순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좋은 밤을 보낸 다음 날 그녀가 거리를 둔다면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쫓아가지 마십시오. 설명을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거리를 두십시오. 뒤쫓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7번째 신호, 당신을 다른 남자들과 비교합니다. 내 전 남친은 더 로맨틱했어. 아무개는 음악을 더 잘 알아. 누군가는 더 재미있어. 비교를 사용해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게 만듭니다. 가브리엘은 요리를 훨씬 잘하던데. 이것은 순진한 발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를 감동시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실질적 결과, 그녀가 원하는 것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열등한 버전이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맞아, 모두 다 각자의 장점이 있지 라고 하고 넘어가십시오. 비교에 반응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 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비교를 무시하는 것이 당신이 보낼 수 있는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8번째 신호, 친밀한 순간 후에 사라집니다. 신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진짜 연결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사라집니다. 마치 통제력을 되찾아야 하는 것처럼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녀가 마음을 열고 키스합니다. 다음날 거의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실질적 결과, 진정한 친밀감을 절대 구축하지 못합니다. 항상 2발 앞으로 나아가다 3발 뒤로 물러나는 것의 반복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녀가 사라진 다음에는 당신도 사라지십시오.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녀가 돌아왔을 때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네요. 라고 조용히 차분하게 지적하십시오. 9번째 신호, 당신의 감정을 무효화합니다.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 그녀는 축소합니다. 과민 반응이야. 그냥 내 느낌이잖아. 너무 진지한 거야. 이것은 당신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나를 다르게 대하는 것 같아서요. 편집증이야.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거잖아. 실질적 결과, 직관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가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신의 관찰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뭔가를 느낀다면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이렇게 느껴요.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녀의 반응을 보십시오. 진심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계속 무효화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입니다. 10번째 신호, 관계에 실질적인 것을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시간, 돈, 감정적 에너지, 취약함. 그녀는 절대 아무것도 걸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는 당신이 하고
그녀는 이점만 거둡니다. 이미 선물과 외출과 여행에 수백만 원을 썼습니다. 그녀는 초콜릿 한 개도 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두려움, 꿈, 불안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절대 취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실질적 결과, 당신은 일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 말하는 감정적 독백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투자를 멈추십시오. 지금 바로 선물 없이, 지원 없이, 이용 가능성 없이, 그리고 그녀가 무언가를 투자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우선순위로 보지 않는 누군가에게 몇 년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부스러기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동안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여자들이 눈앞을 지나쳐갑니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이 독성 관계에 프로그래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이고 관심은 절망이며 건강한 관계는 지루하다고 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진실은 그녀는 당신이 가치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서 언젠가 진지한 관계에서 원할 모든 것을 봅니다. 단, 당신과는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대가 없이 모든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녀는 부스러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남자, 경계가 있는 남자 24시간 이용 가능하지 않은 남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당신이 항상 원하던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왜 나는 아니고 그와는? 라고 의아해하는 동안 답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새겨야 할 3가지 진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약속보다 패턴이 더 중요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진실, 명확한 경계 하나가 눈먼 사랑보다 가치 있습니다. 경계 없는 남자는 끌림을 만들지 않습니다. 동정을 만들 뿐입니다. 세 번째 진실, 틀은 외모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선택지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자세를 바꾸거나 앞으로 5년 동안 같은 고통을 반복하거나 잔인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스러기가 아닌 온전한 잔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절대 당신을 선택하지 않을 누군가의 옵션으로 계속 있거나 우선순위가 될 자격이 있는 남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거나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기 존중은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닫게 해줬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을 들어야 하는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여자를 끌어당깁니다.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유일한 공식입니다.